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9월 10일 KWMR 세계 한인 선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필리핀의 김수복 선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모아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KWMR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여오니
거룩한 길로 회복이 되어서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주 예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지연영 교수님의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이끄소서. 낮은 곳으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주 사랑 나누게 하소서. 그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류호경 선교사님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국내 전문인 선교사님이시고 KWMA 교수 선교사님이시고 부산대 학교 명예 교수님이시며 다카 이주민 센터 대표이십니다. 오늘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느 걸 하면 여러 개 떴는데 어느 걸 공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 안 되네. 혹시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유호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저한테는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KWMI 새벽 기도회를 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소피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사실 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나누었을 때 혹시 그런 중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또 필요한 정보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라고 오늘 할 수 없고요. 설교는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이곳에 하고 있는 그 다문화 카페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면 시대가 또 이 국내에 수없이 많은 이주민들이 와 있고 또 그 이주민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이 시대이기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작은 소박한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어쩌면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지의 끝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가 되어서 국내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국내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혹시 남은 시간 사역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이 일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 자신이 질그릇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미 많이 훈련되고, 많이 준비되신 선교사님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그릇처럼 사용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시는데 잠깐만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이걸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게 귀한 그릇이고 어느 게 천한 그릇이 아니고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종류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어서 귀하게 쓰이는 거고 나무와 질그릇이어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필요에 따라 잘 쓰이면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주부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해보면, 물론 귀하고 마지막 다 만들어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 예쁜 그릇에 담으면 그게 정말 좋은 그릇에 담죠,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음식이 담기기까지의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그릇도 필요하고, 그저 막 쓰는 그릇이 훨씬 편하게 씻고 하기에 좋은 그릇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종류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쓰이면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저 자신도 비록 재료로 생각하면 당연히 질그릇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질그릇이 질그릇 역할을 한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인생을 다 살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씀이라면 정말 귀한 말씀이고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가 오늘 2장 20절, 21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그 20장, 디모데후서 2장을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 떠나기 위한 그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귀한 그 하나님의 부탁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아니고요. 저희의 간증이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 뭐, 저는 정말 아주 성실한 평신도였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명지여중을 졸업했는데요. 미션 스쿨을 가서 처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제가 일은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성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뭘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한 평신도였기 때문에 늘 그렇듯이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전도회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다 보니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섬기던 밀양 선결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장 전형적인 뭐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직장인으로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이 그 부산대학교에 와 있는
그 중국 유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저희가 부산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고 유학생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 중국 유학생 예배를 섬겼어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집은 그때 당시에 교회는 밀양이었고 이제 부산대학교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을 집은 부산에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장로 권사로 밀양 선결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이 되면 다시 밀양까지 오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국 유학생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해 2010년 아마 12월 말쯤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을 중국 유학생 예배로 이제 파송을 해주는 파송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인 최인기 선교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함께 사역을 할 거니까 뒤에 마무리에 약간 몇 마디를 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있으면 설교하고 뭐 이러는 것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 있는 에스더와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 아닙니다. 남편이 한다고 하는데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결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에스더처럼 저도 지금 남편이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예, 에스더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약간의 그 삶의 변화를 느끼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임박해서 제가 그 좀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말씀드리기는 좀 불경한 것 같긴 하지만 그때 이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하나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노래 제목이 내 나이 예순하고 하나일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을 보면 내 나이 10하고 9살에 첫사랑에 잠 못 이루고 언제나 사랑한 건 두꺼운 책이었지.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했었지.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노래 가사에 보면 그 내 나이 20하고 하나일 때는 이러이러했고 내 나이 20하고 9살일 때는 이러이러했고 이제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오다가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때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올 수 있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 있을까? 그런 노래 가사였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 나이 예순하고 하나일 때 그때가 2010년이었기 때문에 제 나이가 지금 생각 53세였네요. 그때는 제법 나이가 들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꽤 젊은 나이였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제 나이가 예순하고 하나가 될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나는 내 나이가 60하고 하나일 때 그때 가슴 속에 꿈이 남아 있을까라는 마지막 기절이 제 마음에 부딪혔는데 그때 제가 당장 예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당연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도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게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제가 해야 될 의무가 점점 끝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엄마였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워야 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고 바빴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때 당시는 아마 막내까지 대학을 가고 난 뒤여서 일단 제 곁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홀가분해지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아이는 끝냈구나. 이제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난 정년퇴직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또 그 어떤 무거운 짐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고 이제 그 의무가 벗어나고 나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의무가 끝나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서 전 나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그렇게 정해진 틀 속에서 그렇게 내 뜻반, 남의 뜻반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의 삶도 그렇게 뭐 잘 못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러고 나면 사실은 정해진 틀이 없고 가야 될 길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예측 불가능하지만 제 삶을 지켜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살고 되는지 보세요. 그런 아주 무식하면서 용감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르고 제가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교수이면서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이렇게 뭐 할 그런 수준의 그런 능력 있고 되게 대단한 교수가 아니었거든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섰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나에게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나 보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외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국어로 선생님들 이름만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각자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짓자 그랬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그럴 때 제가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이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수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수산성의 에스더지. 나는 당연히 나는 에스더다 이러면서 제 이름을 에스더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 있었던 에스더, 그 에스더가 지금 수산성에 와서 에스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그때의 그 이야기가 마치 예언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중국 유학생 예배를 하고 그것이 일종의 선교사의 역할을 한 거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교단에서 그 선교사 훈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협력 선교사들 훈련하는 곳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마침 제가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그 2주간을 시간을 내어서 그 선교관에 머물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희 교단의 1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국내 전문인 선교사로 2017년에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까지 가고 난 뒤에 부산에 살던 걸 정리하고 밀양으로 다시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 되니까 부산까지. 그래서 밀양에 다시 살게 되면서 밀양 지역에 꽤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 주물단지가 만들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저희 남편에게는 하나의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외국인 그 주물단지라고 하는 게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험해서 한국인들이 일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다더라. 거기에 꽤 많은 외국인들, 1,800명 정도 외국인이 그 주물단지에 온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남편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전으로 왔고, 그래서 그곳에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2018년에 그 다문화 카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 다문화 카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다카 이주민 센터를 설립했고 제가 정년 퇴직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은 사실은 신앙 여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몇 곡지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다문화 카페 교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그 남편이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주물단지 앞에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그 지역에 그렇게 뭐 이주민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생각했던 주물단지 그 지역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한국의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집을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주물단지에서 걸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주택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센터로. 이 주택이 2층 집이었는데 마당도 있었고 그리고 방들이 좀 제법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친구들이 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방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집을 보게 되었고 이 집이 정말 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집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대부분 뭐 센터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이는데 남편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예 교회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다문화 카페 교회라고 짓고 그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주물단지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더라 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는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갔는데 정작 이 주물단지가 빨리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진해에 있었던 주물단지가 통째로 이제 밀양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서 쉽게 공장들이 옮겨지지가 않아서 저희는 다문화 카페 교회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정작 교회 대상자가 되는 성도를 모을 수 있는 공단은 조성이 안 돼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평소에 늘 마음을 쓰고 있던 게 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와 있으니 이 근처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을 거고 거기에 아이들을 좀 만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엄마인 외국인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아빠들인 한국 사람들도 결국 오지 않게 되겠는가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겠다고 소명은 받았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이 상황을 다 알았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온단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월이 벌써 한 7, 8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냥 부딪혀서 경험하면서 이게 필요하네. 그럼 그거 일하고 또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네. 그러면서 또 그거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한번 부딪혀 가면서 저희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때 필요한 일을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돌아보니 오늘 말씀드릴 만큼의 어쩌면 거꾸로 경험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이 되었고 이제부터 새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일하시면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가보니 이랬고 가보니 그랬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저희들 그렇게 많이 방황하게 하지 않으셨고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나갔던 것을 하나의 사례로 오늘 발표하는 것이 혹시나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내가 이미 하던 선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으신 선교사님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고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오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다가 보니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문화 카페 교회 대표인데 이 직책이 장로인 거예요.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중국 유학생 사역할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름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평신도인 게 국내 한국 사정에서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뭐 뭔가를 좀 도와주려고 해도 뭐가 안 맞고 치리 목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남편이 그 MDB 과정을 공부를 하고 했지만 목사 안수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선결 교단을 섬겨왔는데 선결 교단도 아닌 곳에서 공부를 했고 이래서 목사 안수 받을 생각이 없었다가 교회를 하고 보니 뭔가 이 위치가 교역자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회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미성대학교라고 하는 선결 교단에서 똑같이 서울신학대학하고 동일하게 미국에서 만든 신학교가 있었는데 우연한 여행을 갔다가 그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곳으로 편입을 하고 교단의 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29년 말이죠. 전도사가 되고 나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미국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문화 카페 교회에 파송해 주신 형식을 취해서 미국에 속해 있는 교회의 전도사이지만 한국에 있는 다문화 카페 교회에 파송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3월부터는 이제는 이제 교역자가 되었으니 그동안은 저희가 본교회인 밀양선결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에 넘어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20년 3월부터 다문화 카페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예배에 인도는 남편이 했고 성도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하나를 앉혀놓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바꾸어지고 인원이 제한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희는 뭐 둘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또 아무도 우리가 눈에 띄는 교회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그 코로나 때도 전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대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던 아이들이 학교도 휴교하고 안 가는 상황이 되니까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리고 그동안 했던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역은 이때로 끝이 나버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시내를 나가보고 이제 그 와중에 시내를 가보니까 그 시내에 대형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 주말에 가보니까 이 주물단지는 조성이 아직 안 되었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이미 일반 산업단지, 예전에 농공단지라고 했던 공단들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지방의 작은 소도시의 지방인데도 공단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중소공단들 안에 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걸 그때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때 알고 주물공단 아니어도 전도할 대상인 외국인이 있구나를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마트 주말이 되면 그 친구들이 주말이 되면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오는 걸 발견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역은 끝이 나고 그렇게 만난 친구들 한두 명씩을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시내에서부터 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오는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차 한 잔 마시자더니 내 차를 타라 그러고 데리고 가니까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 위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때 5인 이상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뭐 이러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발당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시내로 나와서 선교관을 하나 다시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한두 명의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카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시작을 했죠. 그러나 저희가 일단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 이주민들은 이 땅에 오자마자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곳에 와서 살아내는 게 힘들었어요. 생존을 해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걸 저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지의 복음을 싣고라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아니라 일단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놓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 차도 없어서 급할 때 어디 갈 때 차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같이 갈 때 병원에 대한 정보도 없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저희들이 막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적어서 하나 이제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잠시 마트에서 만나서 구구절절히 저희 설명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일종의 전도지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마트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름이 뭐니?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랑 좀 만나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쪽지를 보여주면 그림을 그렸어요. 만화로. 우리가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나가서 전도지처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했죠. 이렇게 만나서 이제 했는데 결국 아시는 것처럼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와서 생존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소위 이제 생활이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생활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쯤 왔을 때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좌충우돌 하다가 저희가 비로소 우리가 다카라는 건 아까 보니까 다문화 카페예요. 저희가 이름을 정할 때 뭔가 아이들에게 교회 느낌보다는 조금 카페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접근하기 좋으라고 저희 딸에는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카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길어서 그걸 줄여서 저희가 다카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다카로 이제 알려져 있고 다카가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런 단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편하게 말할 때 늘 우리를 다카라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다카 이주민 선교는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고 결국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이루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데는 그 나로호라고 하는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저희가 로켓을 발사해서 결국 마지막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1차 발사를 밑에서 지상에서 쏘아 올렸다라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자기의 그 몸체를 다 제거해 버리고 최종의 마지막 남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 중에 한 단계 한 단계를 가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복음 전도의 그런 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점화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 아까 마트 같은 데 가서 다카가 이런 곳이다라는 복지를 소개하면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서 내 전화번호 네 휴대폰에 입력해라. 네 전화번호 알려줘. 그렇게 해서 이름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그게 1단계였습니다. 그것만 해줘도 저희는 굉장히 처음에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만나서 전도지를 주고 만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자꾸 만나질 텐데 뭘 해야 계속 만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도구가 한국어 공부였어요.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는 이 친구가 우리 센터까지 와서
거기에서 한국어 공부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면 그러면 2단계는 성공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그 친구들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진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열방 예배라는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열방 예배 참석하게 하고 그렇게 잘 양육해서 세례받게 하는 것까지가 3단계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 친구가 이제 영적인 공격으로 공동체 리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져서 자기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우에 따라 돌아가면 귀국 이제 본국에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역파선 선교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교 방향과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저희가 해나가는 중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단계는 그렇게 처음에는 마트에 가서 그렇게 전도지를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걸 알고 운동하면서 운동하는데 이제 밑에 저희가 현재 있는 곳이 낙동 강변에 있기 때문에 그 강변에 예전에 4대강 유역 사업하면서 만들었는지 굉장히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뭐 풋살장,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단계 만남을 우선 저희가 가졌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1단계 만남이 지금은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럼 2단계를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전략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가셔서 그 나라 말 배우느라고 고생하셨겠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에 살러 온 친구들에게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든 한 단계가 한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상황이 바뀔 때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한국어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 열심히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별로 와서 열심히 안 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게 되는 확대 정책이 저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정책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보면 대부분 처음 입국할 때 E9이라고 하는 비숙련 기능 인력이라고 하는 그 비자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들어오면 일단 3년간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 돼요. 3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성실하다. 그래서 공장에서 더 쓰겠다라고 하면 1년 10개월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4년 10개월이 1차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4년 10개월로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법상 5년, 외국인이 5년 동안 계속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영주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4년 10개월이 최대예요. 그렇게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로. 그런데 그게 돌아갔다가 성실 근로자니까 나는 이 층을 다시 쓰고 싶다고 그 자기 고용했던 회사에서 요청하면 한 번 더 와서 이만큼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10년을 한국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친구들이 다시 나라에 돌아가기도 싫어지고 한국에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한국에 살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죠?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고 불법 체류자를 자꾸 만들면 안 되겠고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을 확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E9이었던 비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E7이라는 비자로 바꿔주는데 그 대신 그렇게 장기 체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국어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이렇게 체류 비자를 바꿔줄 때 필수 요건으로 한국어가 반드시
한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동안은 한국 공부하러 오라 그래도 잘 안 오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올 때는 EPS 토픽이라는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는 글자는 읽을 수 있을 수준으로 하고 옵니다. 이제 그렇게 왔던 친구들을 한국어 열심히 해서 E7이라고 하는 비자로 바꿀 때는 토픽 2급 이상 아니면 사회통합, 그러니까 토픽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아이들 한국어 교육의 단계예요. 그래서 토픽 2급 이상을 받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를 이수하거나 아니면 사전평가 3단계로 배정을 받으면 E7-4를 바꿀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F2라는 것은 이제 거주 비자인데 F2라고 하는 비자를 바꿀 때는 토픽을 4급 이상 받거나 사회통합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2024년 2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 외국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이 외국인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제법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우리의 힘으로도 하지만 이왕이면 있는 기존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어차피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죠. 어차피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지만 일단은 이 국가의 어떤 지자체나 국가의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좀 중립적인 그런 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카 이주민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립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 비영리법인에서 돈 받지 않는 이런 겸직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다카 이주민 센터의 대표가 돼서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만들었는데 만들고 불과 서너 달이 지난 10월 달쯤에 밀양시에서 뭔가 외국인들 위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직접 할 수 없으니 위탁기관이 필요했고 찾은 거예요. 어디다가 맡기면 될까?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라 밀양시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사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강사료나 교재비 뭐 여러 가지 간식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24년에 제가 24년 2월에 은퇴했죠. 24년 3월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저를 쓰시려고 했는지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100만 원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게 잘 되어서 올해 2025년에는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게 4개의 수준에 맞춰서 4개의 클래스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서 방마다 수준 맞춰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1단계를 이제는 나가러 전도하러 밖에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밀양시에서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공장에 당신들 공장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거든 여기다 연락하시오라고 해서 공문을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체육대 운동하러 나가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지발로 이렇게 걸어와서 1단계가 자동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2단계부터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밀양시 한국어는 뭐 하라고는 하지만 뭔가 의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다 말다 한 주 오고 한 주 안 오고 뭐 이러고 합니다. 이제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해야만 자기들이 비자 바꿀 때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밀양이 할 만한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해서 평일날 낮에 하는 수업입니다. 그 평일날 낮에 하는 수업은 이 친구들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김해, 뭐 양산, 부산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운영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기관을 새롭게 하고 싶은 데를 선정을 해서 운영기관 자격을 주는데 저희가 이미 그 깨달았을 때 이미 지나갔고 결국 24년 10월에 공고가 나서 12월 저희가 신청을 했죠. 3년에 한 번 하는 게 와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밀양시에 위탁 사업을 했던 게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돼서 저희가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주말반 여기 보시면 토요일은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토요일은 이 친구들이 일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올 수 있도록 7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주일에는 저희가 오전에 예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주일 오후 5시에 그 열방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추느라고 주일에는 1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서 8시간을 강의를 하고 5시에 마치면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열방 예배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현재 3단계, 4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운영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사까지 와서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받는데 저희가 이거를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변에 아주 싼 상가들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게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통합 운영기관 선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선교사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보는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서 이제는 이제 퇴직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비자를 갱신해야 되고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 행정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 일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행정사거든요. 이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행정사 시험을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런데 행정사 시험을 한번 쳐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이제 온라인 공부하는 학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이 행정사 자격이 시험을 치는 게 뭐 일반 당연하죠. 그런데 경력에 의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찾다 보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시험 면제 대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니까 이걸 전혀 한번 찾으니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무시험 전형으로 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2011년 이전에 공무원 경력을 갖고 계시거나 교사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시험 치지 않고. 그래서 혹시 그런 선교사님들 계시면 또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하고 보니 결국은 이게 이 행정사는 관계 연결의 정점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다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다 해야 제가 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신상 파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나다 보니 그다음에 이 친구들 일을 해주다 보니까 어차피 그 회사가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들과 관계가 굉장히 쉽고요. 예전에 제가 도와줄 때는 자료 안 줬습니다. 당신을 뭘 믿고 내가 자료를 주냐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행정사라고 하면 모든 서류를 다 저희한테 넘겨주거든요. 자, 그리고 상황을 알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하구나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시 담당자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제공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로자들에게 토탈 케어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 이제 너희가 나한테 우리 다카 이주민센터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도와줄게. 사실 지금까지도 다 했던 일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라나
그 끌어들이기 위한 요인으로 그걸 문서화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늘 하던 일이에요. 근데 문서화하고 그걸 계기로 이 친구들에게 회원을 가입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사 사무실로 말하면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카 교회로서도 역시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을 확보하는 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저희가 이제 2단계를 하는 과정 속에 얻어진 노하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근데 저희가 돌아보니 정말 필요한 것들 단계마다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히려 3단계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된 거긴 하지만 이거는 성교사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고 부분이라서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결국은 열방 예배로 가는 것. 그리고 저희가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나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열방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은 함께 하지만 이제 국가별로 나누어서 모임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함께 하지만 각 나라의 담당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을 맡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같은 무슬림들을 맡고 있고 또 어떤 선교사, 어떤 저희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7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각 가정별로 나라를 많이 오는 나라 순으로 이제 맡겨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단계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결국 한국어 교육을 계속하고 만나다 보면 아, 이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열방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잘 키워서 세례받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주중에는 1대1 양육하고 소그룹 모임 같은 걸 주중에 좀 하고요. 직장을 다니고 주간 야간이 있고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건 쉽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그 친구들 상태에 맞춰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1대1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열방 예배를 하고 그리고 국가별로 모임과 케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또 하나 발견한 굉장히 좋은 사역은 피난처 사역이었어요. E9 비자를 갖고 오게 되면 원래 그 고용하는 회사에서 거주지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친구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을 때 그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다음 회사를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구할 수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그 일시적인 그 주거지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센터에 한 층을 방 4개 정도를 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까지는 무료로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약간의 돈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많이 직장을 구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일단 회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카센터라고 하는 고정된 공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당장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굉장히 마음이 시급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이때가 전도와 양육의 절묘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주로 이제 이거는 주로 저희 남편 최인기 선교사가 주로 맡아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신뢰관계, 한국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들이 알아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다 알고 있고 왜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줬던 그런 정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중에 일부의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하면 무슬림 중심으로 성경과 꾸란과의 차이점을 공부하는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에 오고 거기서 토론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진부가 있은 편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 주일 오후 5시부터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17개국에서 우리나라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우리 예배에 오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은 대략 한 10개국 정도 되고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요즘엔 네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가 주로 많은 인원이고 주변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많은데 예배 오는 건 굉장히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쉬운 한국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근로자라서 주로 남자고 최근에 가족들이 오기 시작해서 여자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연령은 다 20, 30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만찬 교제를 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모임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방 예배 매주 설교하다가 넷째 주에는 그 한 달간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나라별로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배 외의 시간들에 국가별로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근로자, 이게 오 있는 애들 중에서 그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지금 이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외의 시간에 모이는 모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공장에 저희를 초대해서 밥을 만들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집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는 아내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제 와서 밥을, 아내가 오니까 밥해서 저희들 먹여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의 결실이라면 세례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겨우 이제서야 처음 세례식을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처음으로 첫 번째 캄보디아 친구 2명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24년 부활주일, 이제 1년에 부활주일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2번의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이제 부활주일에 캄보디아의 한 가정, 이제 부부가와 딸까지 아기를 여기 한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딸까지 하는 유아 세례를 했고요. 너무 감동적인 세례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 라오스의 냉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선생님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그 친구가 왜 너 혼자 세례 받냐? 나랑 같이 받자. 그래서 선생님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함께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뭐 구남매인가의 장남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 필리핀, 호주에 선교사셨던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세례식을 했고, 아래쪽에는 저희 교회 밀양 선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이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3단계까지는 왔지만 아직은 4단계 완성 지경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단계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리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저기서 말한 이 국내에 있을 때는 자기의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다시 우리의 또 다른 선교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4단계 완성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도시가 저희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희 밀양시가 인구가 10만이 깨졌습니다. 인구 소멸도시, 감소도시고요. 그중에 또 저희가 있는 하남읍은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라고 하는 아주 구퉁이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도시에는 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다카 시스템을 모든 도시에 확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데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고 젊은이가 없다는 것을 한탄만 하고 있고 그 다음 세대고 그 젊은이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외국인 이주민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 이런 데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시대를 생각하고 이 시대의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눈이 돌려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공제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인 그런 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사용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쓰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무리 찌그러진 냄비 같은 찌그러진 그릇도 우리가 막 사용하는데 그거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깨끗하기만 하면 진짜 편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말씀인데 내가 여기서 깨끗하게만 하면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남편이 하는 일에 주말에 보조자로 일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냥 본의 아니게 이제 풀타임으로 옆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을 평신도로만 살았더라면 나 하나의 신앙만 지키는 것도 급급해서 그냥 그러고 살았을 텐데 비록 부족하지만 소위 말하는 목회 사역이라는 곳에 함께 참여해 보니까 이 섬기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늘 남편에게 이 다카를 처음에 조성할 때 남편에게 마지막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 놀이지 뭐 누굴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여긴 놀이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편에게 뭐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니까 그 놀이터가 꽤 놀기 좋은 놀이터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와서 그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선다면 제가 하는 일이 뭐 별거 아니고 큰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귀한 자리에서 감히 말씀 전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여기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남은 시간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정말 간증이자 그냥 사례 발표로서 혹시 한국에 오셔서 나중 남은 시간을 보내실 선교사님들 계신다면 혹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충성되게 여겨서 저에게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늘 깨끗하게 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이주민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이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의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어젯밤에 급하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분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랑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미옥 선교사도 이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만성 신장병이어서 이제 투석을 4번 받았는데 내려갔다가 수치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매번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투석하지 않도록 건강 회복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